교수님의 대담한 범죄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요. 오시기로 했는데 마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과연 날씨와 범죄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범죄에 미치는 것은 범죄의 동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범행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죠. 범죄 동기 부분에서는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겨울에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용품이라든가 생활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훔치거나 뺏어야 되는 그런 범행의 동기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대신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집안에서만 실내에서 주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있어야 되므로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대인 범죄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 기회의 측면에서는 보면 사실은 노상 범죄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작아지고, 그래서 범행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범죄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 날씨와 범죄의 관계는 늘어날 수도 있고 범죄 유형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더운 여름에는 사실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런 노상 범죄가 많아질 확률이 높고, 대신에 빈집이 많아지니까 휴가철처럼 주거 침입 절도가 더 증가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보면 미국 각 주에 따라 살인 범죄 발생률이 주마다 좀 다른데, 대개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 남부 지방이더라는 거죠. 남부 지방이 동북부에 비해서 날씨가 덥죠. 그래서 이 더위와 살인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 보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이유를 학자들이 그러죠. 더운 지방이 더울수록 뭘까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조만한 갈등이 있어도 충돌이 있어도 폭력으로 비하하기 쉽다는 그런 날씨와 직접적인 연결을 시켰으면. 실제로 날씨와 범죄는, 또는 기후와 범죄 또는 온도와 범죄는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하듯이 범죄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과 예보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뭐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통계고, 요즘은 말하면 뭐 AI라든가 빅데이터가 이런 게 더 많이 구축이 되고 정보가 더 많아지면 더 정확하게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겠죠. 범죄 유형별로도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가장 많이 우리가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범죄가 폭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뭐 그런 계절적인 요인, 기후와 온도와의 관계도 있지만,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유형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죠. 또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것도 있는 것이 휴가철이라서 빈집이 많아지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사실은 대개 이런 재산 범죄는 사전에 계획하는 그런 선택한 행동의 결과의 경우가 많은데, 어떤 집을 선택할까요? 범행을 할까 말까 결정하게 되고, 하기로 결정했으면 언제 어디서 범행을 할까 판단해야 되는데, 그 언제 어디서를 결정할 때 빈집이 있는 거, 집이 비어 있는 시간대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여름철 휴가 기간이 사실 이런 주거 침입 절도범들에게는 속된 말로 주로 해변가로, 주로 바닷가로, 휴양지로 사람이 모이다 보면 들뜬 마음에 엄주가 결부가 되고, 그래서 폭력과 같은 그런 충동성 범죄가 또 다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 있죠. 만약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범행의 어떤 기회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개인이 취해야 되는 노력과 또 경찰이 전개해야 되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경찰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여름철에 범죄 위험성 또는 소위 말해 범죄 다발 시간과 지역 장소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원지 또는 그 뭐 해변가 이런 등들 여름철이라면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오히려 좁혀져 있어서 위험 시간과 장소가 그래서 위험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경찰 활동을 벌인다든가 빈집 트리범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지역 경찰에서 사실은 뭐저 방범 신방을 더 한다든가 장기간 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보안 장치라든가 보안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뭐 그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인 간의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폭력이란 같은 시간과 장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경우가 바로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공통의 장소에서 보내기 때문에 위험이 높죠. 그래서 가정 폭력이라는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기관이나 뭐 가정복지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정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사전 조치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건 뭐 경찰만의 노력이 아니고 겨울에는 추워서 잘 수도 없고 또 뭐 먹는 것도 음식도 해결이 더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도구식 문제 많이 나죠. 빈곤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도구적 범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경찰들은 이런 도구적 범죄를 할 위험이 높은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라든가 또는 집 나온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그런 경찰 활동을 벌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공동체 관계를 구축하고 그 공동체 관계가 유지가 돼야만이 범죄는 예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이제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침입철도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실제 데이터에서도 증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많이 있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때 이제 생활 양식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라도 2020년도에는 과거 기존의 여름에서의 그런 침입철도 범죄가 조금 더 감소되었거나 반면에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언제 한번 어느 학술지에 기고를 한 것 같은데 팬데믹 사회에서의 범죄 문제랑 간단히 다룬 적이 있는데 코로나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 생활 형태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집단 생활이 안 된다, 여행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얘기. 또는 소비 행태도 바뀌어 소비 생활도 달라지기 때문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주문을 하고 배달하게 된다든가 또 금융거래마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 이런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회, 범행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팬데믹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 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족 간의 가정 폭력은 물론이고 반면에 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비 행태라든가 생활 양식이 바뀌니까 사실은 많은 소비 행태의 온라인화함으로써 사기 범죄가 급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달을 가장한 그런 강력 사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뭐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이런 코로나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사회 현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어떤 대책의 변화를 잘 모색해서 강구해야 될 테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9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우리 그 범죄 형상에 맞는 형사 정책과 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의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의 그 범죄 양상과 형사 정책, 또 코로나 사태 이제 막 벗어난 새로운 어떤 뉴노멀이 자리하게 된 그 시기의 범죄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사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3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코로나가 우리 극복하고 정상 사회로 우리가 복귀했을 때 과연 범죄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형사 정책적 대안의 개발이 미리 모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날씨 또 코로나와 같은 어떤 사회 거시적인 변화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범죄학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